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이 방송은 대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덕구청장 후보자 선거방송 토론회입니다. 본 방송 토론회는 TJB 대전방송이 제작 중계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 개최됩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자리 순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입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후보 최충규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사전에 고지해드리고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음소거되니 후보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후보자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제한 시간은 2분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자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후보 최충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방역 1등국이라 했으나 감염자 1등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어린이 학생, 노약자분들께 더 큰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일자리도 불안합니다. 땀 흘려 일해도 살림살이가 고단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 구청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전시와 협력하여 대덕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대덕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덕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우리 대덕구는 어땠습니까? 대덕의 현안에서 벗어난 선심성 정책과 사업으로 세금만 축냈습니다. 대덕 발전은 정체되었습니다. 대덕구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인구는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너지고 고장난 대덕구 방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숨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대덕이 개발되고 산업이 부흥해야 대덕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덕이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이 증대돼야 대덕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저 최충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우리 대덕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존중받고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덕에서 태어나 대덕에서 자랐습니다. 대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저 최충규에게 구청장을 맡겨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자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대덕구청장 후보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골고루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는 혁신도시를 볼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이루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꿈을 대덕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에 잘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리더의 필요성을 통감했습니다. 저 박정현 대덕 1호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 경제를 지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 박정현 연축도시 개발 시작, 대전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수건 사업을 풀었습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과 탄소인지 예산제, 대덕형 경제 모델은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정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대덕이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대덕의 정책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덕구의 자랑입니다. 대덕구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신 덕분이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룩한 성과입니다. 대덕은 이제 대전의 변방이 아닌 대전의 중심에서 대전 발전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대덕구는 주민과 함께 더 큰 대덕을 만들어갈 열정적인 통합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 실력이 검증된 사람, 저 박정현이 처음처럼 흔들림 없이 구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우는 민선 8기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주고받는 순서입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 각 후보자가 답변한 후에 후보자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방안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지로 대덕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덕구의 기금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조 원을 만들었고요. 대전에서는 동구, 중구, 대덕구가 소멸은 아니고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을 받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그냥 지원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주 여건 개선에 이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덕에는 12,000세대의 가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변의 정주 여건을 잘 개선하면 훨씬 많은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인구는 대덕에서 대덕을 좋아하고 대덕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이웃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워케이션이나 이런 제도들을 좀 도입해서 대덕에서 좀 함께 일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덕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대덕구를 지원하는 대덕구 고향이 아니라도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대덕구에 지원해서 대덕에서 앞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 관심 지역으로 대덕이 지정됐는데 마침 또 기금이 지정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방 소멸 기금을 받는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 박정현 후보는 대덕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대덕구 인구 9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어차피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방 소멸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중앙정부의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 엄청히 특별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덕구가 정주 여건이 좋고 교육하기가 좋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면 저절로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한 사업, 아까 박정현 후보도 말씀했는데 반드시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아니면 일자리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육, 교육, 또 일자리 아니면 노후가 안전한 도시 이런 도시 만드는 데 집중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프로포절 답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입니다. 먼저 박정현 후보자가 최충규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인구를 이제 늘려야 돼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하고 일자리도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주 여건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교육 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뭐 일자리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을 갖고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충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부터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대덕구 각 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잘 못 맺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은 그 전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박 후보가 취임하고서 새로 사업을 계획해서 입주한 아파트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몽하고 행정력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대덕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덕구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로 정주 여건을 늘리는 거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주 여건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박정현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많은 대덕구민들이 4년간 시민단체와 자기 편 취업시키고 편가르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덕을 용광로처럼 통합시켜서 대덕이 정말 살기 좋은 대덕 공동체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충규 후보자가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도와주질 않는다. 구청 가서 구청장을 면담하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합니다. 왜 그런지 말로는 그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이런 게 저도 답답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앞서서 인구가 줄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민선 7기 이전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대덕구 인구는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줄었고요.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9천 명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부터는 인구 감소율이 대덕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줄지 않습니다. 더 늘어날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전에 정부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민선 7기 때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연축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민선 7기 때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1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민선 7기에서 진행한 성과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왜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들 간에 상호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구청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난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대덕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 갈등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민선 8기 때는 도입해서 주민들 상호 간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지역화폐 발행평가와 개선 방안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온통대전 사업이 있고 대덕구는 대덕 1호업 유통사업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역화폐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화폐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지역화폐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현금을 사용될 소비는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더 소비된 돈을 계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체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발행된 지역화폐 전체를 효과로 보는 것은 호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내, 소비 진작이 확대되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를 제거하면
나면 실질적인 지역화폐 효과는 극히 미미하거나 업종에 제한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대덕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으로 대덕 이름의 유지 문제는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덕구 출신 시의원도 민주당 출신 시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2%의 관리 비용이 관리회사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비와 행정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둘째는 온통대전으로 인해 대덕 이름의 효과가 상쇄됐습니다. 광역단체인 대전시 발행으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대덕구 내의 소비로 한정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행 규모도 크고 사용 범위도 넓은 온통대전으로 합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대덕 이로움은 대전시에서 최초로 지역화폐를 대덕구가 도입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자부심을 높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통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께서 온 힘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쓰는 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을 1.9% 상승시켰고요. 월 평균 133만 원의 매출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골목 경제를 방어하는 데 지역화폐가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역화폐는 한 단계 더 진보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이나 재활용 정책, 대덕구가 펼치는 정책과 연동해서 정책을 수행한 분들에게 캐시백을 지급하고 그것이 골목 경제에 다시 투여되도록 하는 것과요. 대덕 이론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덕 이론과 함께 활성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최춘규 후보자가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똑같은 제도를 대전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에서 연 35억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르신 복지나 장애인 복지, 보육, 교육에 투자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많은 분들이 제고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역화폐가 뭐 현금 그냥 쓰는 거 지역화폐로 쓰는 거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최춘규 후보께서 지역화폐가 뭔지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비를 지역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골목 상권에 지역화폐가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골목 상권도 활성화되고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소비도 조금 더 진작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통대전이 있는데 뭘 지역화폐를 또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국가로부터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대덕 이롬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투표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분들이 6대4 그러니까 60%는 지역화폐를 하자, 40%는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역화폐를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그날 토론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지역화폐가 우리 대덕구 구민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더 힘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현 후보가 최춘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충규 후보께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시거나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미 한물간 보고서이고 그때 나온 즉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닌 걸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 대덕에 자부심도 느끼지만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충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뜻을 따르는 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마치 오래된 연구소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박정현 후보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을 하는데 상대 후보를 잘 모르는 듯이 무시하는 듯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물어보는 듯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그러한 태도는 토론 태도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는 지역화폐가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실행하는 것은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민들이 60%가 찬성하더라도 그것도 60%가 어떤 60%입니까? 현 구청장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문가와 나머지 40%가 소신 있게 반대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굳이 1년에 35억 이상을 안 써도 되는 돈을 다른 곳에 대덕구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곳에 얼마든지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35억을 낭비하겠다. 이것은 대덕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부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는 후보자 공약 발표와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각 2분이고 각 후보의 질문과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 후보자의 답변과 보충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 이내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자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일 잘하는 검증된 대덕구청장 후보 박정현 대표 공약을 3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대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에 굉장히 이 산업단지 대개조에 대한 기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산업단지 갑천변 쪽에 지금 편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들은 2026년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 공장들을 그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내보내고 거기다가 첨단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넣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는데요. 이것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금융, 기술 창업 그리고 연계 산업, 콜라보 등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덕이 대덕형 실리콘밸리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드림카드 굉장히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인기가 많은데요. 어린이 드림카드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대덕형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공공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공공 돌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 복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일자리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연간 10,000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을 더 성장시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최충규 후보가 박정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대전 산단과 관련해서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대전 산업단지 1, 2 산업단지가 왜 생겼는지 생긴 이유에 대해서 혹시 박정현 후보 알고 계십니까? 네,
박정희 후보 산업 답변해 발전을 주십시오. 위해서 생긴 거죠. 예, 대전 지역의 대전 산업단지는 대화동에 있습니다. 대화동은 큰 대자의 벼화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서 벼농사를 지어서 대전의 경제 성장을 도왔는데요. 주민들의 먹거리를 도왔죠. 근데 거기가 이제 논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해서 우리 산업 시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전의 산업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근데 그 산업단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다 보니까 실제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낡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2,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와 대전시가 손잡고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2025년까지 약 5,800억 원의 돈이 그쪽으로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K제조업 성장 동력을 대전 산업단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복지 시스템도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청년들이 찾지 않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전환할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곳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대덕에 대덕형 실리콘밸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청규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왜 생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대덕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대전 산업 1, 2 산업단지가 생긴 이유는 대전 각 지역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회사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기 위해서 처음 생긴 겁니다. 6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제조업체든 다른 뿌리 업체든 뿌리 산업이든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네, 질문 요지를 잘 이해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을 하시지가 않아서 답변이 그런데요. 제가 최충규 후보께서 계속 박정현을 대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충규 후보께서 대덕에 오래 사시긴 하셨지만 대덕을 정말 모르는 분은 최충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에 여러 흩어져 있는 산업체를 모아놓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토론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이 토론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전 산단을 잘 혁신해서 첨단 산업단지가 입지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대전시 전체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를 만드는 로드맵을 저 박정현은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현을 하면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대덕 발전에 비전이 없는 것이고 정책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살기 좋은 대덕 건설,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이장우 시장 후보 공약을 포함해서 저희 공약은 대전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축 혁신도시 완성,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신탄진부터 시작하는 도시철도 3호선 추진,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로 선비마을 아파트의 민원 해결, 세월 물길 30리 프로젝트로 석봉 신탄 강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개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로 대덕 유스 호스텔을 건축해서 청소년과 대덕구민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겠고 재건축 재개발을 가속화시켜서 대덕의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대덕 역사인물 선양 사업으로 대덕의 문화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출산, 보육, 교육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1동 1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해서
주거 환경을 높이겠습니다. 구청사 이전 후 오정동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최단 시일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자긍심을 갖고 사시도록 경로유친 수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실현으로 대덕의 가치를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대덕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대접받는 대덕구, 저 최춘규가 만들겠습니다. 최춘규가 대덕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손잡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러한 대덕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춘규 후보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네, 박정현 후보가 첫 질문 해주십시오. 네, 공약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궁금합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제 부분의 공약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경제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주민들께서 최춘규 후보를 통해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네, 최춘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경제는 복합적인 우리 환경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입니다. 또 산단 대개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개족산, 대청댐, 새여울 물길, 동춘당 이런 것이 다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개발과 보존 이걸 통해서 대덕구에 여러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그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일자리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선순환 돼서 우리가 같이 살고 싶은 대덕, 가치가 높은 대덕, 이러한 대덕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대덕 건설은 바로 이러한 일자리, 경제, 문화, 교육, 보육이 선순환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만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산업단지가 첨단화되면 오히려 일자리는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지 일자리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첨단화 시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춘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춘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대전 산단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로 만들어서 지금 저도 원래 공약을 할 때 지금 구로공단이 슬럼화 됐었는데 지금 구로공단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넘쳐나고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대전 산단 개조 산업에 접목을 시킨다면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기본적으로 법률상 30% 이상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배정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일자리가 또 마련됩니다. 산단과 관련해서는 대전 산단뿐만 아니라 대덕 산단에도 대덕 특구와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를 대덕에 산단이 있는데 대덕 청년들이 먼저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MOU를 체결해서 제가 발로 뛰는 세일즈 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덕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상호 질의 토론 순서를 모두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6분간 토론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토론 중에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1회 이상의 질문과 1분 이상의 답변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어제 모 방송국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답을 정확히 안 하셔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5천만 원 보증금이 부족해서 더 편안한 임대료가 싼 곳을 가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현 후보는 점진적으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천만 원이 예산 책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4년이 끌었는데 다른 재단, 센터 많이 만들어서 측근들 많이 고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어제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도시 전체가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또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이 보장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장애인 단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한테 많은 호소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선 8기 때 들어가면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덕구의 인구가 4년 동안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124명이 증가했습니다. 대덕구민들이 이 통계를 보고서 많이 화를 냅니다. 공무원 숫자는 124명이 늘었는데 인구는 9천 명이 줄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대덕구민이 있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123명이 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민선 줄었죠. 아니 123명이 늘었죠. 네, 는 게 아니고 민선 7기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100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실제로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늘어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 2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요한 보건 인력들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 인건비에 한 번도 넘어서 공무원들을 채용해 본 적이 없고요. 그 구의회에서도 8번의 논의를 했는데 사실 7번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선거 전에 사실은 의회가 상호 간의 공방을 하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대덕구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불철주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부결된 안건을 의회에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재단 설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를 위해서 대덕구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마치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대덕구민을 상대로.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5개 신청 구 중에 점수가 4등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성구에서 2군데를 신청했죠. 실질적으로는 꼴찌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사과도 안 합니다. 많은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얼마나 퍼부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2018년도에 들어가서 사실은 신대동에 야구장을 짓겠다는 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랑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구청장께서 대전시와 싸우면서 실제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싸움 끝에 굉장히 패배의식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신대동이라는 좋은 터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 드러내서 야구장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재밌게 하자라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제가 질문할 게 있으니까 네. 좀
그래서 질문. 열심히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아,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신대동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질문을 최충규 좀 후보께서는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셨는지 잘 질문을 모르겠네요. 하겠습니다. 남편 문제로 많은 대덕구민들이 의혹을 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일주일 만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줬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에서 대덕구의 일자리, 대덕구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타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그 직장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삽목구름이라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삽목구름이 사업을 할 때 공개 경쟁을 통해서 했고요. 한 개 사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박정현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박정현 후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다 책임을 2년 졌습니다. 동안 등기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그 보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등재이사로 등재가 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박정현 후보에 대해서 대덕구민의 정확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인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앞서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주민자치 지원관과 관련해서 최충규 후보께서 계속적으로 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지원관 12명 중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고요. 그중에 몇 명만 대덕구에 살지 않지만 대전에 살고 있는 대전 시민입니다. 지금 최충규 후보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대덕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 우리 동네에 사는 뭐 삼촌, 뭐 이런 분들을 써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최충규 후보는 계속 어울려서 어떤 일을 도모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많은 인재들이 대덕구에 들어와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또 이사도 몇 분들은 이사로 왔습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에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자치지원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500명 정도가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를 하는 거고요. 자치지원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난 2020년, 2021년 연이어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연거푸 타갖고 오는 획기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충규 후보께서는 다시 한번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 보니까 우리 최충규 후보께서 대덕경제재단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대덕경제재단은 저희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제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논의를 통해서 경제재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덕경제재단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성과를 냈습니다. 평촌동에 스마트 혁신 지구를 따갖고 왔습니다. 평촌동이 굉장히 낡아 있는 공업 지역인데요. 그 공업 지역에 100억이라는 돈을 따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충규 후보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덕경제재단을 그냥 나는 취임했으니까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원점에서 검토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의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께서는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지원관과 관련해서 12개 동 중에 5개 동을 대덕구에 안 사는 사람으로 임명해놓고 그것을 마치 일부 몇 프로 이렇게 외부 사람 전문가를 모셔온 양 이렇게 호도하시는데 12명의 지원관 중에 5분이 대덕구에 사시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 동에 그럼 사람이 없었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냐? 그것도 대단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대단히 낮게 평가하는 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덕구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경제재단과 관련해서 저는 인터뷰할 때 저는 늘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정파가 다르다고 좋은 제도를 무조건 이름 지우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론이 있는 부분, 주민들이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 대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취임하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검증하겠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치 좋은 것도 다 이름 지우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됐다면 이해가 짧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주민 공론 과정을 어떻게 거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최충기 후보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덕이 그간에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챙기지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지금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는 유성구, 서구, 대덕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높고 낮은 것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대덕에 같은 경우는 특별 교구금을 우리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129억이라는 특별 교구금을 다양한 사업비 또 선정을 통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일환이 되는데 왜 자꾸 재정 자립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어제 제가 말한 의도는 대덕구 재정이 제일 열악하다. 5개구 중에 제일 열악하다. 세수가 제일 적다. 이것이 방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제가 어제 그래서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그랬더니 확정 재정 자립도 11.22%였습니다. 그것은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재정 자립도 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보다 재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공무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늘리니까 재정 자립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범 구청장 때 4년 동안 공무원 숫자가 2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활발하게 토론을 벌여주신 두 후보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은 각각 30초와 1분 30초간입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신탄진 도심 상권 발전 방안입니다. 신탄진은 과거 다양한 제조업의 노동 집약 산업 입지로서 탄탄한 인구 기반이 도심 상권을 뒷받침해 왔으나 최근의 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여전히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2018년도에 신탄진 지역에 유세를 하면서 우리 신탄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탄진을 제가 변화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민선치기 때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신탄진에 들어가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신탄진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신탄진은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가 될 겁니다. 우선 지금 신탄진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신탄진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기반 시설들, 주차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활성화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탄진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열리면 신탄진 역세권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신탄진, 대청호와 연결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신탄진으로 들어와서 신탄진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핵심에 공정생태 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신탄진에 공정생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주민협의체들이 이미 생겨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해서 신탄진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신탄진이 과거에는 인구가 엄청 많았는지 지금 많이 이렇게 줄었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원래 신탄진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면에서 신탄진읍 지금 대전시로 편입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청장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강변뷰가 대단히 좋은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4개 단지를 유치해서 지금 다 입주를 끝내고 1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탄지는 공업과 농업, 상업, 관광 이 4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대전 산업의 메카로 대전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탄진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탄진이 흐르는 도시다, 사람이 흐르는 도시다, 정착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주 환경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흐르는 도시라고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신탄진의 장점을 개발하면 바로 신탄진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네, 박정현 후보자 최충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신탄진의 상권을 어떻게 살리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탄진이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열리고 그리고 트램 지선이 들어오면 교통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교통이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지만 또 부정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갖고 상권을 살리실지 궁금합니다. 네, 최충규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뭐 무서워서 우리 장 못 담근다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신탄진의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해서 신탄진의 자연환경인 대청댐 새여울을 이용해서 갑천을 이용해서 신탄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모이게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고안해내고 정책에 입안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신탄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용해서 관광화시키고 또 신탄진의 산업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이 오게 하고 또 신탄진의 교통 기능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렇게 하면 신탄진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신탄진 역사를 맞이할 것이고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대전, 충청, 세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정책, 비전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그 정책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대덕구민과 신탄진 주민 여러분과 이루어 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충규 후보가 박정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후보께서 도시재생 뉴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 뉴질 사업은 박정현 후보가 따온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을 보니까 17년 12월에 박수범 구청장 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뒤에 사업을 시행을 다음 구청장이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신탄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신탄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탄진은 어쨌든 주거와 산업, 생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 매력적인 도시의 매력을
그 전에 구청장들께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민선 7기 때 신탄진의 그 매력이 실제로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탄진 권역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지금 거의 400억 규모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들어지면 신탄진 권역에 그간에 없었던 문화 활동의 기틀,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구교에서 현도교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 석봉동 그 아파트 뒤쪽 구간에 그 도로를 터널식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장이 생기죠. 그 광장에 청년 세대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신탄진에 더 다양한 인구들이 유입될 거고 그 다양한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신탄진 상권은 살아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대형 마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탄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교육 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정주 인구 안정화를 기반으로 중등 교육 환경 개선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서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대덕구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자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대덕구의 신혼부부는 살기 좋다고 합니다. 왜? 땅값과 집값이 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되면 교육 인프라나 교육하기 좋은 서구나 유성구로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사실은 주도권은 교육청이 쥐고 있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교육 환경,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덕구의 고등학교가 진학률이, 인류 대학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구로, 유성으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 답이 아니라는 것도 또 한켠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서로 공동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자치단체 장으로서는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전인 교육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로서의 일이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정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교육 격차가 참 심각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덕구의 교육 환경 개선은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재가 아니고 미래 인재를 키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도록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탄진 도서관이 신탄진 권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면 도서관 기능이 많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신탄진 도서관을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유스 호스텔로 바꾸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신탄진에 있는 청소년들과 다양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대덕행복 이음 혁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율적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자존감이 강한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환경 시설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탄진 중앙중학교, 중리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개설을 이미 교육청에 네, 최충규 후보, 박정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인 후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당장이 급합니다. 우리 대덕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답답해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박정현 후보는 내놓기 바랍니다. 네,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설 환경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덕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좀 오래된 학교들이 있어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설 환경과 관련된 개선 부분은 더 민선 8기 때 조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탄 중앙중학교, 중리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 이미 교육청에 협력을 구해놨고요. 또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가 되면 아마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시설은 좀 한계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실제 아이들의 직업체험, 진로 적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민주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대덕의 아이는 자존감이 강한 아이, 그리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 그리고 공동체에 지원하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덕의 아이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드림카드를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일환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고등학생까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드림카드를 통해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현 후보가 최충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최충규 후보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뭐 대학을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전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모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당장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 과제가 될 텐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이 또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충규 후보가 말씀하시는 전인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최충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고 대덕구입니다. 지금 대덕에서 나서 대덕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세상, 행복지수가 높은 세상을 만들어줄까? 그러기 위해서 전인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습니다. 교육청과 관계자들과 고민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로 성공을 시키고 체육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체육으로 예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앞길을 터줘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잘하는 공부, 내가 잘하는 일 이런 것을 찾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진로를 개척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교육청과 늘 쌍방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지금 따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장시간 토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1분 30초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박정현 후보자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대덕은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 그저 그런 도시가 되느냐 그 귀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 보시니까 판단이 되시지 않습니까? 12년간 공직 경험이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만 일삼는 후보에게 앞으로 4년을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셔야지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약 실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물어봐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만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후보, 과연 대덕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비전과 정책을 갖고 마당발 네트워크로 누구와도 손잡고 일할 열정적인 리더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박정현, 주민들과 함께 대덕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에 있는 대덕구가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정을 가진 검증된 리더 박정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구청장, 검증된 구청장, 주민과 함께 웃고 우는 구청장 하겠습니다. 약속한 일은 꼭 해내는,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박정현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정책 검증, 인사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그러한 심판을 해서 완벽하게 정권 교체를 이루는 날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약속한 인구 감소, 잘못을 시인을 안 합니다. 자치구에서 재단 설립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걱정하는데도 측근 챙기기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잘했다고만 합니다. 힘들어하는 장애인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좀 주지, 다른 곳에 측근 정치하는 데는 그렇게도 너그러우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정말 본인 돈이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대덕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저 오직 대덕 사랑에 빠져있는 최충규입니다. 오직 대덕을 위해서 일하다 대덕 사랑에 빠져있다가 저 은퇴할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덕구청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는 6월 1일 수요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